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 입시와 그다음에 대의 공부법이 아닌 좀 저희가 이제 10대들의 마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좀 상담했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대들의 마음 클리닉도 같이 한 10년 정도 유지했는 운영을 했는데, 운영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의 고민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고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공부하라라고 해봤자 정말 그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갈등과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고 나서야 공부할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설문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여학생은 설문지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고 영양 보충제를 먹는 등 이런 행위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느껴 부담된다. 가끔 내 자식 잘 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잘 되면 효도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부러움과 안정을 위함인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물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생각에 나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난 무서웠고 겁을 먹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해서 10대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학생도 이렇게 설문지에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 되기 위해 동생 대신 저에게 투자한다고 하실 때마다 미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요. 엄마는 제가 학원이라도 다녀야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거로 생각하시면서 학원비 주실 때마다 받기가 싫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녀도 제가 부담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두 학생의 설문지 중에 반복되는 단어 아마 아시겠죠? 투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부담이 된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 또 부모님들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0분 중에 10분의 어머님들, 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자기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괜히 그러겠어요. 부모 마음은 몰라도 너무 모르네 우리 아이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부모님이 옳다, 아이가 옳다 그건 아닙니다. 서로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먼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그 정의가요. 불확실성에 수반된 것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게 투자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만나봤지만 아이들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능과 관련된 진로를 개척하면 그거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들은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 성인들도 만나면 이런 말들을 가끔 자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두고 투자했더라면 내가 더 사회에서 더 성공했을 텐데 라는 말들을 성인들이 정말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 후회하기 싫다라면 지금 투자, 부담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그 개념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없게 보이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걱정과 두려움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다 자기들이 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문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삶의 주체는 부모님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께 그만큼 투자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잘해주는 것은요. 여러분의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혼자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 자녀들은 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또한 부모님들도 하나 좀 인정해 주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설문지 중에 좀 이런 게 많이 있어. 좀 희망사항, 그다음 불만사항. 그런데 이런 불만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공부 어려운 것을 이해 못 해주세요 라고 작성한 학생도 있고, 성적에 집착하는 의미 없는 잔소리가 너무 많으세요 라고 작성한 학생도 있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가족과 같이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가족과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과일 깎아 먹는 시간에 많이 행복했다. 집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런 안정감이 없어 그립기만 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집을 좋아하는 편인데 고등학교 때 와서요 좀 집을 기피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집을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장소로 여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집은 재충전해주는 휴식처와 같은 편안한 마음이 우리 아이가 들게끔 조금은 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사람 한 10명 중 6명은 솔직히 집이 싫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어느 학생의 답변처럼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감을 들지 않아서 그때 당시가 그립다라고 회상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분명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천일야사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다시 보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정도로 천일야사를 좋아하는데요. 그때 천일야사 프로에서 신설로에 대한 방송을 썼습니다. 신설로를 개발한 사람은 정희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장원 급제한 인재 중에 인재예요. 근데 급제 중에 인재 중에 인재 왜 신설로를 개발했을까라고 가오뚱할 수가 있는데 그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희량은 자만심이 너무 넘쳤습니다. 자만심이 넘쳐서 교만해서 부모님이 항상 겸손해라, 어머님이 겸손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인 김종직의 역모에 연루되어서 그의 제자였던 정희량 역시 역모죄로 곤장 100대와 3년의 유배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희량의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희량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유배지까지 가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어머니께 반찬 투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정희량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어머니의 그런 조언들 저한테 부담이에요. 꼭 자식을 통해 행복해지려는 것 같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머님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제 어머니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정희량은 슬퍼하면서 유배지에서 밥을 차려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던 정희량은 어머님이 남기신 조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희량의 어머님이 이런 조언을 하게 되죠. 살아생전 때 음식의 맛은 여러 상황이 조화로워서 어우러져 생기는 것이야. 배가 고픈 상황의 첫 번째 조화요. 각각의 재료들이 어우러진 것이 두 번째 조화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긴 내 심정의 세 번째 조화란다. 우리네 인생도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살아야지 않겠어? 지금 같은 푸른 뒤에는 분명 행운이 올 거야. 그게 조화니까 말이다. 이처럼 정희량은 평소 어머님의 조언과 또한 자신을 위한 마음에 부담되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 또 잘못 선택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죠. 정일양은 이제 유배지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적적할까 싶어서 어머니가 이제 주역이라는 책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서 물과 불의 조화를 깨달으면서 신설로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적인 궁중 요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정일양 역시 어머님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일양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정말 아쉬운 점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정일양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세 가지 조화가 있었잖아요. 뭐 배가 고픈 상황, 재료들의 어우러진 조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 세 번째 조화처럼 저도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부모님도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보할 것을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일야사에서요 정일양이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유배지에 있으니까 어머님 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일양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아서 너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을 너는 날 엄마로 만들어줬잖아. 누가 뭐라 하든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넌 나한테 있어서 시들지 않는 꽃이자 꺼지지 않는 화로라고 라고 이렇게 정의령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도 정의령은 납득을 못했습니다. 정말 정일양의 어머님의 말씀에 담긴 마음에 담긴 말씀처럼 모든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고등학생 여러분 힘든 거 정말 압니다.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게 고3들이에요. 제 인생의 지금까지 보면 거의 15년을 고3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간에 가장 시간이 빨리 가요. 그 이유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1 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고3 때는 시간이 빨리 안 가길 바래요. 왜요? 많이 준비하고 싶으니까.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런 상황이 개년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부모님이 챙겨주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삶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부모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